필터링 뉴스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ICBM 로켓 발사에 대한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있답니다.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의 뉴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보다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더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정말 해외에 사는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참 우픈 현실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북한이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 추측들을 봤을 때 이것은 15형, 화성 15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약간 영상을 짜집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의 이 그림자, 그 다음에 실제 김정은 안에서 발사를 보는 것과 실제 여기서 보여주는 그 날씨의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이 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17형이든 15형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ICBM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북한에서 쏴서 한 번에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탄도를 달면 이제 핵폭탄인 거죠, 이게. 자, 얘기를 조금 돌려서, 여러분,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푸틴이 러시아 자국민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줄 때 썼던 가장 큰 게 뭐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손보지 않으면 나토 뒤에 있는 미국 미사일이 지금 러시아 턱 밑에까지 와서 우리를 향해 쏘려고 준비 중이다. 이걸 놔둬야 되겠느냐. 이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미국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국을 향해 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이거는 아무리 뭐 대한민국과 동맹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동맹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이제 선제 핵시설을 정밀 타격, 그러니까는 핵시설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빌 클린턴 당시 1994년,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이거든요. 저 이때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김일성이 죽었던 해입니다. 전군이 비상걸리 있던 해였는데, 북한이 이때 어떤 일을 하죠? 93년에 NPT를 탈퇴합니다. NPT는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돼 있었는데 여기를 탈퇴하고요. 기억하시죠? 북한의 박영수 대표가 전쟁이 나면 서울의 불바다 발언,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키죠. 그래서 이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영천인가요? 그렇죠? 그쪽 핵무기 개발하는 그쪽을 갖다가 먼저 선제 타격하자. 이때 그러다가 김영삼 고 대통령이 전화로 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북한이 보복에 나설 경우에는 서울로 발사하는 그 미사일을 방어할 만한 당시 이 연합군의 능력이 없었어요. 한미연합군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접게 되죠. 근데 이 이후에도 2002년 부시 때 기억하십니까? 부시는 뭐라 그랬죠? 북한을 향해서 지금도 기억에 선한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정권 아예 축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아마도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철수한 곳, 이라크 전쟁만 없었다고 한다면 이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미국이 북한을 벼르고 있었거든요. 악의 축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 이미 이 기사가 언제 때 기사냐면요, 2017년 기사입니다. 이미 5년 전 기사에도 계속해서 ICBM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선제 타격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바마 때도 북한의 선제 타격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설이 이미 밝혀졌죠. 한데 역시 또한 남한이 다칠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북한의 선제 타격. 자,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 자서전 보면은, 이건 이제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쓴, 여기 보면 The Fear, 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열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선제 타격하자.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북한 위협이 정확한 외과 수술 방식 군사 공격이었음을 검토해야 한다. 이 지시를 내렸어요. 심지어 임기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단 내선에서 끝내고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책에 따르면 자 이거죠. 스페셜 액세스 프로그램 SAP라고 극비작전의 이름입니다.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부대 및 통제 시스템을 겨냥해 먼저 사이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한 미사일을 직접 손에 넣어서 아무튼 발사된 미사일을 7초 내에 탐지하는 작전 등을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먼저 선제 타격하겠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병행한 예방적 대북 군사 공격 착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물었는데 실제는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한 85% 정도만 타격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단 한 발이라도 남한에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이거죠. 단 한 발이라도 남한에 떨어지게 되면 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현재 이때의 기술은 85%였으니까. 그렇죠? 이거죠. 단 한 발이라도 남한에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럼 완벽하게 85%가 아니라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지상군 투입만이 정답이다. 결국 이 책에 의하면 오바마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며 대북 선제 타격안을 백지화시켰다고 하는데 그 다음 대선 이틀 뒤에 자 트럼프하고의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20분 예정했는데 1시간 했거든요. 트럼프에게 한국이 가장 골칫거리다. 아마 트럼프 당신에게도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나중에 트럼프도 이거 인정했죠. 이런 얘기 들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티스 송영무 전 우리 국방부 장관인데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FDA까지 깨버리자 막. 자 이번에도 보면 이런 지금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근데 이번 기사는 이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 보면 저는 강남 스타일 무슨 3편 찍는 줄 알았어요. 되게 웃기죠. 탑건처럼. 예, 살 빠졌다고 하면 좀 더 빠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이 왜 지금 하필 이때 왜 ICBM을 쐈느냐? 여러분 수면이 지금 뭐 너무 우크라이나 사태가 커졌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살짝 끝나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북한이 이 미중 패권 다툼에서 또 일정량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 액션인 거죠. 두 번째는 항상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쏴댔죠. 간보는 것도 있고 일단 좀 주도권을 좀 획득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미사일 쏴대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칫거리입니까? 이제 간본다는 거 하는 건 뭐냐면 미사일 한번 쏘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딱 보면 이 견적이 나오거든요. 이명박처럼 대할지, 박근혜처럼 대할지, 문재인처럼 대할지. 근데 제가 오늘 이 필터링 뉴스를 이걸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선제 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로켓이 준비가 되면 결국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 제재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근데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진들은 오바마의 그 참모진들을 그대로 흡수했거든요. 오바마 시절에 미국을 향한 북한을 향한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 일종의 전략적 무시해버려요. 왜 무시하느냐? 말려 죽이겠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못 견디는 거죠. 존재감을 드러내고 미사일 쏘고 미국과 대화하면서 돈 좀 뜯어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고 지금 계속
북한이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그만해야겠죠. 설마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후지산도 폭발한다 그러고 뭐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자, 단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나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부동산 뉴스보다 가볍게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 좀 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